우리 그 서정환 고문님이 그 UFO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센터에서 발표할 내용은 우리 그 정보기관에서 이제 UFO를 갖다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70년 전만 해도 이 UFO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은폐된 상태에서 폐쇄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상당히 그 심도 있고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연구 동향을 미 펜타곤하고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올해 나사에서 한 6월이나 7월경에 그동안 9개월간 그 조사, 연구,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내용이 어떤 내용에 어떤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결과를 발표할 건지 그걸 좀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죠, 펜타곤, 그 다음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이 두 정보기관이 최근 들어와서 21년이죠. 2021년 재작년부터 이거 UAP 예비 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그 9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담긴 그 내용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건 뭐냐면은 그동안 미 정부가 UFO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 해왔다 그럴까? 상당히 자기들만 그런 고급 정보를 취하고 그 대중들한테는 이제 UFO 정보를 은폐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일관을 해왔는데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 국방부라든가 나사가 거의 동시에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을 왜 받았냐면 그 나사 국장이 빌 넬슨이라는 나사 국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미 국방부가 21년도 6월 25일에 그 9쪽짜리 UFO 평가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UFO를 UAP라는 그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물체가 미확인 항공현상, 공중현상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돼요. 이게 왜 바뀌게 됐냐? 이제 그것부터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니까 UFO라는 용어는 미확인 비행물체, 확인되지 않는, 식별되지 않은 비행물체가 이제 그 용어의 중심인데, 핵인데, 이 UAP는 그 물체라는 단어를 뺐어요. 어떤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중, 대기 현상, 뭐, 공중 현상, 항공 현상,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용어를 바꾼 그 배경에는 그 미확인 비행물체가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 외계에서는 우주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미 그 군당국이 상당히 그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딱 자기네들이 접수한 뒤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과 UAP라는 용어로 바꿔서 마치 뭐 희석시켰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체를 포함한 어떤 모든 현상, 뭐 자연현상도 맞을 거고, 천문현상, 대기현상, 그런 걸 모두 총칭해서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용어를 바꿨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용어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UFO라는 용어는 이제 195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미 공군 규정의 AFR 200-2에 의하면 UFO는 공기역학적으로 또는 그 항공기나 그런 미사일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비행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확실히 그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물체다.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에 와가지고 UFO라는 용어를 바꾸면서 즉시 식별할 수 없는 공중의 물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면은 이제 초매체 또는 장치 물체 해가지고 이 UAP가 이제 대기권에 있는 공중상의 그런 물체뿐만 아니라 우주 또는 바닷속 수중 그래서 우주, 대기권, 바닷속 이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것을 총칭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 연구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그 조사 범위가 확장된 거죠. 저 UFO라는 용어는 이제 미 공군에서 만든 이제 용어니까 당신은 이제 공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만을 국한했다 그러면 최근에 와서는 그 UAP 용어가 바뀌면서 공중뿐만 아니라 대기권 외에 우주까지 포함해서 수중에 있는 USO 미확인 잠수물체까지 전부 우리는 신경을 쓰겠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9쪽짜리 보고서가 이제 그 연구한 결과가 144건. 200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17년이죠. 이 17년 기간 동안 수집한 게 144건밖에 안 돼요. 매우 건수가 작죠. 17년간 144건이니까. 그러면은 1년에 평균, 연평균 8.5건에 불과해요. 이건 굉장히 보고 건수가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미 해군의 조종사의 보고만을 조사 연구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 해군 유니치 항공모함에 이제 소속된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보고를 가지고 이제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 건수가 적은 거고. 그래서 이제 UAP 범주를 이제 그 국방부에서 만들었는데 5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중 간섭물, 두 번째가 대기 자연 현상, 세 번째가 미국에서 개발한 어떤 비밀 프로젝트 현상물, 네 번째가 이제 중국이나 그 적성국가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개발한 어떤 군사용 신무기, 마지막 5번째가 미확인이에요. 기타.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뭐 모르겠다. 자료 부족으로 정보 부재로 이건 확인할 수 없다. 이걸 기타로 분류했는데 이 144건을 이제 분석한 결과 143건이 전부 미확인이에요. 알 수 없다. 나머지 한 건이 풍선 같은 기구였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UAP 범주가 정확히 자세히 뭔가 해서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공중 간섭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풍선이나 새떼, 뭐 UAV 같은 드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중 간섭물이 되겠죠. 비닐봉지 같은 것도 뭐 최근에 이제 격추시킨 뭐 그런 정찰용 풍선도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자연 대기 현상 같은 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 미 정부 기관이라든가 비밀 프로젝트 미국에는 그런 비밀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 블랙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뭐 일명 그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그 TR-3B라는 삼각형 비행체, 그러니까 지구제 UFO죠. 그 다음에 뭐 하프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구의 전리층을 연구해서 무기화시키는 하프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등장하겠는데 AATIP라는 항공 우주 식별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적성국가에서 개발된 신무기, 러시아나 또 이란, 중국 같은 데서 개발한 어떤 비밀
식무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마지막 이제 기타 아무것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미군 당국에서도 도대체 140사건의 그 보고를 해군으로부터 접수받았는데 이거를 분석할 뭔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료도 부족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 의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보고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군사 기밀인, 그동안 군사 기밀로 묶여진 것이 대중들한테 공개되기 시작했냐? 그 배경에는 2021년 6월 25일 날 그 뉴욕타임즈가 이 공개를 합니다. 그 자기네 신문에다가 그 한 기자가 주제를 하나 뽑아가지고 공개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기사 제목이 그 펜타곤의 비밀스러운 UFO 프로그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UFO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뭐냐? AATIP라는 프로젝트입니다. AATIP는 한국말로 그 첨단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그 다음에 맨 앞에 어드밴스드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미 국방부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뭐 UFO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40년 후에 미국의 적성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첨단 식무기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예비 조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루이스 엘리존드라는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 뉴욕타임스 기자한테. 사실은 UFO를 조사하기 위한 극비 프로그램이었다. 그 AATIP가. 근데 이 AATIP가 은폐된 상태에서 극비리의 국방부에서 조사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이 또 놀라운 게 많아요. 그 UFO와 조우한 그런 접촉 사례가 중에서 그 어떤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은 케이스 약 42건 정도가 의료행위가 가해졌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0건 정도가 그 이상한 운송체에 접촉을 했다가 전자기적인 효과라든가 어떤 방사능 증상, 화상을 입었다든가 그런 걸 조사하는 부상당한 케이스가 있다 그래요. 300건 정도가. 그러면은 이 예비조사 평가 보고서랑 굉장히 그 다른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극비리에. 어쨌든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폭로되면서 루이스 그 엘리존더라는 그 디렉터가 이제 폭로를 하죠. 국방부에서 이런 놀라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내가 거기에 있다가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 수 없이 국방부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인하고 그 전제를 인정하고 이제 미 의회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국가 안전에 이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이거를 국방수권법 NDAA라고 그러죠.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이걸 아예 못을 박아놓자. 제도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연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당국에는 의회에다 보고해라.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지침을 아주 정해놓습니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연례 보고서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도 또 공개가 됐죠.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UFO 용어는 그렇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데, 미 국방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안전에, 국가 안보에 관한 그런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UAP가 혹시 국가 안보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 그 미 해군 조종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출격하면 매일같이 받고 심지어 그 UAP와 충돌할 뻔했다. 그 11건의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에다 아예 명기를 했어요. 11건의 충돌할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지만은 적성국가의 비행기일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국방부가 예민하게 중국과 러시아에서 극초음 기술을 이용한 그 로켓 미사일 그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종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의심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으로 이제 거의 판단을 내리고 어쨌거나 지금도 그쪽에 좀 예민하게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성국가에서 개발한 신무기일 가능성을 왜 이제 의심했냐면 이 UFO가 변칙 기동을 한다는 얘기죠. 변칙 기동이라는 거는 이제 기묘한 비행 특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뭐 급가속을 한다든가 급정지를 한다든가 예각 턴 또는 즉각 턴 그런 기존의 항공기나 거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의 그 비행 특성을 보이는 게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건이 이제 충돌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던 적이 11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해서 이 UAP가 공개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적으로 되고 또 최근에 와서 나사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조사팀을 결성을 했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국방수권 법안이라는 NDA를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UAP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아예 법적으로 이 국방부 너네들은 앞으로 의회에 의무적으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그런 보고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거 법적 제도화를 딱 시켜놓으니까 이제 국방부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조사 연구를 하고 이제 뭐 사무소도 개설하고 뭐 처음에 UAP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했다가 아예 공식적인 AARO라는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019년서부터 이 UAP를 국방 수권 법안에다 아예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런 후에 2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2월에 이제 통과가 됐고 작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 법이 발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UAP에 대한 연례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조사 분석을 하고 이게 2026년 10월까지 이걸 해야 돼요. 앞으로 3년 동안 2026년 10월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에 그 연례 보고서를 좀 훑어보니까 전략 핵무기 특히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 이런 거에 의해서 핵자산과 관련된 무기와 UAP와의 상관관계, 이 활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1, 2 사항 외에도 4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UAP와 적대국, 타 국가, 비국가 행위자의 연결성 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UAP가 혹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또는 제3국 또는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모종의 그런 어떤 뭐 테러 집단 같은 그런 집단에서 개발된 무기일 가능성도 조사하라 이거죠. 두 번째, 일련의 사건이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평가하라. 그러니까 현재 국가안보에 위협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장점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그 위협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타 기관들과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18개의 그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 산하에 이제 DIA, 그러니까 국방정보를 수집하는 DIA가 있고, 감청기관을 수집하는 NSA가 있어요. 전 세계 감청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6회 공군에 각각 정보국이 다 있어요. 18개의 정보국을 총괄하는 DNI가 또 있어요. 그 위에 탑. 그 DNI가 이제 국가정보국으로서 이제 18개 정보가
총괄하죠. 지휘를 하죠. 그래서 나사라든가 국가 연방청, 항공연방청이라든가 그 산하 기관들과도 적절한 조율을 하라. 그런 얘기고, 마지막 네 번째는 UAP의 본질과 범위를 더 잘 평가하기 위해서 미국 동맹국들과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주한미군이라든가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저희는 모르지만 아마 한국과도 정보기관끼리 서로 이런 UAP에 대해서 아마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됐고, 그래서 미 의회에서 이제 작년에 5월달에 이제 최초는 아니고 1966년에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그 UFO 청문회를 여는 적이 있습니다. 두 차례. 네, 그때 당시 그 미시간호에 그 40여 명의 그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이걸 좀 더 진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두 차례 청문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56년이 지난 작년에 청문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청문회를 열은 그 장본인이 이제 미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이제 테러 방첩 소위원회가 개최했는데, 이때 개최할 당시 그 목격 제보 건수가 400건으로 증가합니다. 그 400건이 증가돼가지고 이제 그 왜 증가됐냐면은 그 전에 21년도에 3월달에 미 해군에 이제 공식적으로 UAP 그 목격 보고 가이드라인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보고할 걸 맞다. 이거 보고했다가는 내가 이거 뭐 또라이로 인식되지 않을까? 내가 나만 미친놈 소리 듣지 않나? 그런 식의 오인을 받을까봐 감추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또 해군에 이제 2019년 1년 차에로 이제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아무 때나 보고하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건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UAP가 이제 이게 이제 여 청문회 내용인데, 이 청문회 내용에서 이제 아주 그 하원 의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좀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에 나오는데, 그 UAP와 교신한 적 있느냐? 그래서 거기 스콧 브레이라는 그 미 해군 정보국장이 나와서 교신한 적 없다. 왜냐? 거기 사람이 타고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교신한 적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접촉을 시도한 적 있냐? 없다, 그것도. 그리고, UAP 출현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느냐? 경고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나서 또 UAP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수중에 바닷속에 그런 UAP 활동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했는데, 그때 스콧 브레이 부국장이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참석한 국방부의 부차관인 멀트리 차관이 이제 가로막으면서 그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예민한 질문을 했는데, 다 없다 아니다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 내용이 좀 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ATIP에서 42건의 의료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300건 이상의 부상당한 케이스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거하고 전면 배치되는 그런 결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그 의회 청문회가, 모양새는 의회 청문회를 갖췄는데 실질적인 그 알맹이는 별로 이렇게 실효성 있는 알맹이는 속 시원하게 얻지를 못했다. 참고로 여기 무폰의 그 집계된 UAP 건수를 갖다가 제가 봤더니 2019년에 9,748건,
재작년 2020년에 11,000건입니다. 이 민간 UFO 연구단체에서 집계한 게 이렇게 수천 건인데, 국가에서 그것도 군 부대인 해군이라든가 공군에서 집계한 거는 뭐 수백 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미 정보기관이 이 UFO에 대해서 상당히 그 허술한 조사 분석이 상당히 허술했고 또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거에 너무 이게 저거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 그런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한편에서는 이 UAP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하다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7월 달에 넘어와가지고 미 국방부는 AARO라는 모든 영역의 이상현상 조사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설립하죠.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국방부 산하기관에 이 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본격적인 조사 대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용어를 갖다가 거기 장이 또 바꿔요. 미확인 공중현상이라는 거를 미확인 이상현상이다. 이런 또 아주 애매한 그런 또 용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왜 이상현상이냐 이제 봤더니 이거지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UFO에 관한 걸 조사하다 보니까 우주, 그 다음에 바닷속, 이 대기뿐만 아니라 우주하고 바닷속도 우리가 조사할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현상, 즉 대기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조사 대상 범위가 이제 넓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심도 있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 이제 초에 들어와서 연례 보고서가 이제 또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되니까 이제 의회에 전달이 됐는데 이때 366건에 달하는 이제 보고 건수가 집계가 돼요. 이 366건은 과거에 보고되지 않은 건수 199건에다가 신규 보고된 247건을 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66건에다가 맨 앞에 얘기한 144건 있죠? 그 21년도 6월달에 144건. 그것까지 합하면 510건이에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510건. 그래서 이 369건을 갖다가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풍선이에요. 풍선. 163건. 그 다음 많은 게 26건이 드론. 그 다음 6건이 새나 비닐봉지. 나머지 171건이 미확인이에요. 즉 46.7%가 이제 미확인으로 분류돼가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에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UAP 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 군사작전 훈련하는 그 지역에 자꾸 얘네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안보에도 상당히 위협적이고 항공안전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역탐하는 그런 어떤 비밀 신무기일 가능성을 또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현재 그렇게 이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D하고 2번인데, D하고 이 내용인데, D에는 뭐가 있냐면, 현재까지 미 항공기와 UAP 간의 충돌 케이스는 없었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충돌한 경우는 없었대요. 마지막 2에는 뭐가 또 있냐, 재미난 내용이. UAP를 조우한 목격자, 사람들, 컨택트 케이스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일어난 그런 직접적인 케이스도 없었다.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또 발표인데, 이건 공식적으로 그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AATIPR랑 좀 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미 국방부가 진행해온 거를 제가 좀 흐름을 말씀드렸고, 이제 미 항공우주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 항공우주국이 왜 그동안 UFO에 관해서 보수적이고 금기시해왔는데 갑자기 그냥 혜성과 같이 등장해가지고 미 국방부가 하니까 나도 한번 이거 착수해보겠다 했냐.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요. 왜 나사가 본격적으로 UAP 연구에 착수하게 됐냐. 첫 번째 이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는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얘기죠. 당신네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과학자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한번 내보겠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시도해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첫 번째 이유. UFO 연구를 착수하게 된 이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2022년 10월 24일 날 작년이죠. 몇 개월 안 됐죠. 이제 4개월 지났는데 그때 나사가 공식적으로 16명의 팀을 결성합니다. 태스크포스를.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이제 영역이 됐는데 그중에 전직 우주비행사, 또 연방항공청 이사, 또 천체 물리학자, 천문학자, 또 데이터 전문가 교수, 또 뭐 프로그래머, AI 전문가, 뭐 다방면의 사람들이 다 인발부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조사 분석을 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이게 이제 올해 6월이나 7월달 아마 공개될 겁니다. 1차 보고서가. 뭐 공개되면 아마도 빠르면은 6월 말쯤에 언론사를 통해서 아마 윤곽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 들어가서 정식 보고서가 전 세계 대중들한테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첫 번째 배경은 그거고요. 동기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 분석을 해보겠다. 두 번째로 착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것이 지구상의 물체인지 지구 밖에서 오는 외계 비행선인지 이거를 가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의 어떤 특정가가 이것을 식무기 비행체를 개발했을 가능성과 또는 지구 밖 외계에서 날아오는 그런 스페이스쉽, 우주선일 가능성을 한번 과학적으로 타진해보겠다는 얘기죠. 그 비행 테크놀로지라든가 여러 가지 항공역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또 우주에서 날아온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과학자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디스커션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조사 이제 착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동기에 의해서 이제 착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적은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아마 첫 단계, 1단계에서는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할 것 같아요. 기존의 자연현상이나 어떤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과 설명이 불가능한 것, 곤란한 것, 그런 쪽으로 해서 또 항공역학 쪽으로 이게 말이 되냐, 또는 말이 안 되냐, 그런 걸로 이렇게 분류를 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조사 수집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 자료는 아마도 가장 강력한,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군 당국에서 파이러트가 목격한 조그한 그런 케이스들을 수집해다가 아마 조사 분석할 것 같아요. 단순한 목격 케이스가 아니라 좀 더 분석하기에 여러 가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양하게 이렇게 수집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케이스를, 신뢰할 만한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AI 기술을 사용해서 UAP 식별 로드맵을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에 들어가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과 항공역학적으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이제 가리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3단계에 가서 과연 우리가 분석한 이 중간 단계의 비행체가 현존하는 과학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가, 그런 분석을 또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현재의 과학기술로 이 정도의 구현을 가능하겠냐, 우리가 과학자가 봤을 때 그런 점. 그리고 항공역학과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고도의 그런 비행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마지막은 이제 이것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가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도 아마 조심스럽게 타진할 것 같아요. 가장 주안점의 관점이 그거니까. 빌 랜슨 나사 국장도 미해군 전투기 조종사 디트리 중령하고 또 한 사람 있었죠, 대령. 그 두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말로만 듣던 뭐 그런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굉장한 그런 좀 쇼킹하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다.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빨리 이거를 뭔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체 규명은. 그 정체 규명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UFO의 발진지. 이게 지구상에서 오는 거냐?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 보내는 거냐? 외계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게 미국 우리 작전부에게 얘가 방공망을 뚫고 들어오냐, 이런 거죠. 목적.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이지인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좀 추측 결론이에요. 예측. 6월이나 7월 달에 UAP 분석 보고서가 이제 나사에서 나올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예측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마도 그 10개월 불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두 번째는 현존하는 과학기술을 넘어서는 고도의 비행 능력을 가진 비행체일 가능성. 그 비행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언급하지 않을까. 일부 보고에서 보니까 현존하는 과학기술을 뛰어넘는 고도의 그런 기묘한 비행 특성, 변칙 기동력, 그런 것을 구현하는 그런 비행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정도 수위에서 언급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국가 안전에 위협적인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고도에 진보된 비행체가 국가 안전에 상당히 위협적이고 상황 발생이 앞으로도 될 것 같지만, 이에 따른 군사적 방어 능력은 부재하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도 살짝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 정부에서 개발한 그런 비밀 프로젝트, 뭐 오로라 프로젝트라든가 TR-3B 같은 삼각형 비행물체. 이건 미국 특허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비행물체를 반중력 비행체를 개발을 미국이 했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몰래 돌아다녀 본다. 실전 테스트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으나 그것은 확인 불가하다.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것이 실제 오로라 프로젝트의 TR-3B 같은 비행체가 중국 예를 들어서 적진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제 돌아다닐 때 적의 레이더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을 때 중국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중국에서 이러한 비행체를 보고 우리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공학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중국도, 지금 중국이 그 우주왕복선 같은 것도 이미 만들어서 비밀리에 좀 감춰놓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다섯 번째, 적국에서 개발한 신무기일 가능성, 방금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과학기술로서는 현재 구현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볼 때. 개발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걸 딱 봤을 때는 좀 구현은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면, 루이스 엘리존드라는 AATIP 디렉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UAP는 중력가속도로 600G까지 낸다 그래요. 600G. 보통 공군조종사가 견딜 수 있는 중력가속도는 2G나 3G거든요. 그게 오래가면 그냥 실신해버리는데 UF는 600G를 가볍게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은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하고, 바닥 속에서도 시속 수백 킬로가 아니라 수천 킬로로 달리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다 떼주고 죽고. 마지막에 이제 외계기원 가능성을 언급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아주 재미난 부분인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외계의 기원을 둘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이 해당 비행물체가 지능적으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역시 없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런 면이 엿보이기는 한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좀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미의 관심사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예측하는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미 군당국에서도 이 UAP를 이거는 UAP다 아니다라는 식별하는 그 지침, 뚜렷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3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첫째, 인지정보. 둘째, 반응정보. 셋째, 지능정보. 이 3가지 정보를 보이고 있는가? 이 3가지 사항이 보이면 그건 UFO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전투기 파일럿가 해서 직접적으로 레이더에 포착이 돼서 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조우를 했을 때 반드시 UFO는 먼저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지정보. 두 번째, 반응정보. 전투기에서 이걸 공격할 거냐 말 거냐, 아니 근접해서 좀 더 식별해야겠다. 다가갔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택 UFO 같은 경우 반응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직각으로 꺾거나 막 수면 50m 사무에서 12m짜리가 알약같이 생긴 UFO가 아주 팍팍팍팍 꺾으면서 하는 것이 보여졌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렇게 꺾는데 반응이 그 전투기를 이미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이것이 원격으로 제어되건 또는 그 안에 어떤 외계 생물체가 탑승해 있건 간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지능적으로 컨트롤되는 비행물체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정보, 반응정보, 지능정보를 분석할 때, 나사가 됐든 미 국방부가 됐든 분석할 때 그 기준점을 딱 가지고 그 내용이 보고서에서 보이는가 체킹을 하면은 상당히 그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얻은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기대가 되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